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0년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기학술 발표대회에서 프로젝트 참여자 간 효과적인 안전 의사소통을 위한 3D 설계 모델링 툴 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건설안전 경영학과 김용구 교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 중인 CBT 솔루션 엄병호 대표이사님, 상명대학교 시스템공학과 이군재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의 배경은 안전관리자와 현장 최종 작업자 간의 안전의사 소통과 안전의사 소통을 위한 대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또한 최하위 작업자 수준 안전정보 전달 및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안전시설 위치 및 작업 공정물 위험 요소 파악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작업관리자와 현장 작업자 간의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종 연구의 목적은 현장 최하위 작업자 작업 중심 핵심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 시작 전 위험 요소, 위험 부위, 위험 공정 확인 및 위험 제거를 위한 사전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3D 모델링 툴을 안전 대화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고자 저희가 본 연구 과제에서 검토 후 적용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개념을 도입한 3D 안전 설계와 관련 안전 정보 연계, 프로젝트 단위 실시간 안전대화 실현을 위한 안전 설계 플랫폼 제공 및 활용을 사전에 본 연구를 통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서 3차원 안전설계 모델 툴을 활용한 사전 작업자 안전작업 강화가 본 연구의 전체적인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 3D 안전설계 개념 및 안전설계 플랫폼 활용한 작업자 사전 위험 인지를 통해서 사전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자.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교육도 병행하자라는 개념으로 일단 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 기술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 도입, 디자인 포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안전대화의 기본 개념으로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 구조 및 디자인 중심 설계에서 시공 단계 작업자 안전 중심, 유지 관리 단계에서 유지 관리자 및 사용자 중심의 설계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로 시공 단계 사전 안전대책 수립, 안전성 검토를 위한 객체 라이브러리 구축 및 3D 모델링 활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발주자 안전인식 강화, 설계자의 안전 개념, 설계 도입에 어떤 툴로서 활용을 해보자라는 접근을 하였고요. 또한 기존 설계 정보의 안전 정보 연계 및 핵심 안전 설계 프로세스 큐입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 안전 설계 개념을 설계 안전성 제도 도입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이러한 개념 성립을 통해서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뭐냐?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안전 관리입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객체제 지향형 3D DFS 모델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성립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구축을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설계 개념에서 정보 활용 중심 설계 방식, 요소 간 관계 성립 조건을 위한 지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모델링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건설 정보의 연결을 통한 정보 모델링 특성 구현 가능, 설계 정보 이외의 시공 정보 연계까지도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안전 정보 데이터 연계, 3D 모델링 툴 안에 안전 정보를 구축하고 기존의 안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럴 데이터를 연계하면서 실적 자료하는 거, 그다음에 설계 참여자 간 데이터 생성, 공유를 수월하게 하는 거, 이런 내용으로 해서 3D DFS 개념을 객체 제형형 DFS 개념은 일반적으로 오토캐드나 레빗에서 하고 있는 BIM 기술을 이용해서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설계 안전성 제도와 개념
안전 설계 개념, 그 다음에 객체 지향형 설계 3D 모델링 개념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목표는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 안전 관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한 핵심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도입해서 플랫폼 형태로 개발하면서 그거를 활용을 통해서 뭐 좀 더 사고 방지와 사전 안전성을 검토를 해서 강화하는 방향의 어떤 어프로치 접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는 기존 단계별 프로세스 관리의 정보 흐름 중심의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향입니다. 현장 중심 작업자 참여 안전대와 세이프티 워크, 세이프티 톡이라는 어떤 개념을 실행을 할 수 있게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제공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실시간 안전작업 확인을 위한 PTW, Permit to Work이나 Stop to Work, TBM 활동에 이렇게 적극 활용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또한 3D 안전 설계 객체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객체 제향형 3D DFS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일반적인 토목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한다. 그 다음에 시공 정보뿐만 아니고 안전 정보도 특화시켜서 통합 정보로 연계 안전설계 구축을 활용하고요. 구축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도 극대화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적용 핵심 개념 및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설계 안전성 지도도의 플랫폼 스마트 안전관리 객체 제행 3D DFS고요. 기본적인 관련 기술은 현재 제도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Safety by Design 안전설계 개념과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플랫폼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 BIM 을 통한 객체 지향형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 툴로서 스케치업,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어떤 도구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작업자와 작업 관리자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안전을 좀 더 점검을 하고 안전을 관리할 수 있고 안전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툴로서 사용해 보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오토캐드라든지 레빗이라든지 BIM의 툴들이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시간 동안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 그런 환경을 좀 더 개선하고자 저희가 3D 모델링 툴로서 스케치업을 적용해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스케치업이라는 어떤 3D 모델링 툴을 가지고 안전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작업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어떤 기능들을 점검하고 이를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D 모델링 툴의 특징은 스케치업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스케치업과 다른 프로그램들의 3D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3D 스케치업의 어떤 기능이 3D를 통해서 2D를 생성하는 모델링 하는 툴로서는 스케치업이 다양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건설 분야에서도 상당한 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랑 그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케치업의 10개 기본 도구로 손쉬운 3D 모델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미지,
무비, 뭐 다양한 3D 포맷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는 IFC 모델, BIM에서 추구하고 있는 IF 국제 표준 모델, IFC 모델을 로 변형할 수 있다, 포맷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본적으로 10개의 툴, 좌측에 있는 10개의 툴을 가지고 3D를 구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토캐드 상에서 그려져 있는 BIM을 통해서 그려져 있던 어떤 각종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강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가벼운 시스템이고요.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스케치업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나 그런 툴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스케치업은 캐드 도면 객체로 인식한다라는 게 또 장점이고요. 또 3D 모델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좌측에 우측에 있는 그림들이 3D 웨어하우스라는 데서 3D 라이브러리를 예를 들면 안전 설계 쪽에 의하면 가설공사라든지 가설공사에 해당되는 주요 공사인 비교공사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정보를 저희가 구축해서 집어넣고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고요. 뭐 기계 장비라든지 안전관 시설들에 대한 모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3D 돼 있는 거 2D로 할 수 있고 3D 관련된 객체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3D 모델링 툴인 스케치업은 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스케치업은 시각화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존 캐드 도면에서 객체들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불러오고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객체 지향형 모델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디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3D에 관련된 형상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캐드랑도 변환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 캐드로 해서 도면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BIM 형태의 도면을 그린다든가 캐드 형태의 도면을 그리기 때문에 기존 캐드 도면을 반드시 불러와서 기존에 설계된 데이터가 대부분 캐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희가 안전 분야에서 사용할 때는 3D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안전 설계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본 연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스케치업은 2D, 3D를 자유롭게 파일을 내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레이아웃을 설치할 기능을 이용해서 설계도서 정보 구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사용해가지고 레이아웃상에 스케치업 연계 데이터를 자동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상에서 변경된 데이터가 본 오토캐드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업 모델은 아시겠지만 3D 자체 상태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투시도 부위나 등각 투상의 부위로 손쉬운 2D 도면을 추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안전설계 디자인 바이 세이프티 안전설계라든지 DFS의 안전성 검토라든지 작업 공정별 위험성 평가라든지 건설 장비 안전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후에 그 정보를 구축한 후에 그거를 다시 불러다 쓸 수 있고 그거를 2D나 3D 정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요 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본 연구 과제에서 활용 분야로 지금 연구 진행 중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본 툴은 모델링 툴의 형태를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델링 툴을 통해서 형성된 데이터, 그 다음에 2D 정보라든지 3D 도면 정보라든지 오토캐드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 안전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AR과 VR,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공 정보 위험성 평가 순서라든지 평가 항목에 관련된 내용, 건설 장비 설치, 해체에 관련된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VR이나 AR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장비 이동식 크레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느 위치에 어느 시설물에 어느 공정이 어느 공정 스케줄에 따라서 진행됐을 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고 효율적이냐 해서 경제성과 시공성, 안전성을 다 볼 수 있는 어떤 툴, 3D 모델링 툴을 우리가 스케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는 위험 작업, 안전교육, 교재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연구의 최종 목표는 마지막 다양한 출력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과 그 데이터를 통해서 AR이나 VR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더 다른 형태의 어떤 방향의 교육 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D 툴의 자체를 안전대화로 잡기는 하지만 안전대화 자체가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요즘 이제 저희가 3D 모델링 툴, 특히 안전설계 3D 모델링 툴로서 스케치업에 대한 장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또 3D 모델링 툴 활용에 대해서는 BIM 모델 작성 가능하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BIM 모델 작성과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물량 산출이라든지 수량 산출 등의 BIM 설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BIM 설계는 설계자, 설계 회사에서의 대부분의 설계의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설계 DFS처럼 설계자가 발주자 참여를 통한 설계자의 안전설계 개념 도입을 위해서 어떤 3D 모델링 툴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의 접근 방법은 안전설계를 통한 안전시설 수량이라든지 물량 산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 작업을 위한 작업 관리를 위한 공정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작업 위치라든지 작업자의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전 과정을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지금 현재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3D 모델링 툴인 이 스케치업은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GPS 정보들을 또 수치 정보, 예를 들면 수치 지형 정보를 읽어서 충분히 이거를 3D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최근에 이 스케치업, 트램블 스케치업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블 스케치업에서의 3D 수치 지형도 결국 측량 데이터를 통한 여러 가지 수치 정보 위치 정보들을 수치 지형화하면서 이거를 지형의 고조, 높이, 그 다음에 형태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활용하는 게 택지 개발이라든지 항만 개발이라든지 플랜티션의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토목 시설물을 개발할 때 주로 이제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건축 시설물이나 토목 시설물에 상관없이 토공사 부분이라든지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되는 위험 공정의 위치 정보를 매핑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그 3D 스케치업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 정도를 이용해서 저희 작업 장소 표시라든지 작업의 지형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그다음 위험 요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했던 그림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수치 정보로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매핑이라는 걸 3D 매핑을 통해 가지고 지형의 고조차라든지 지형의 형태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 중에 이제 저희가 공사 현장 부분이 어느 지형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느냐 부분들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실제 작업 부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서 뭐 토공사의 작업 부분 토공사 및 지정공사의 작업 부분들을 위험 공정으로 잡았을 경우에 그 위치 정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활용한다 그러면 안전설계의 기본적인 토목시설물 위주의 안전설계를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해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3D 또 이거 이제 부가적인 기능인데요. 요즘 이제 3D 프린터 기능, 3D 스캐너의 기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D 스캐너 같은 경우는 역설계 개념, 기존에 있던 기존의 도면이나 구조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없을 경우 건물의 현재 상태를 보고 3D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하고 그 다음에 3D, 2D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결국 시설의 유지 관리라든지 해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을 해체할 때는 다시 도면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툴들이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설계, 설계를 반대로 하는 예를 들면 시공을 통해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거를 이제는 해체를 통해서 건물을 없애고 다시 설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3D 프린터 기술과 3D 스캐너 기술과 역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면 특히 최근에 많이 사고 났던 해체 공사 안전을 위해서 안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전 안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험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해체 안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뭐 다양한 어떤 3D 스케치업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다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드로잉에 관련된 그림, 설계에 관련된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연구진의 기본적인 포커스는 안전 건설 안전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뭐 3D 모델링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위 사진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그거 위치에 따라서 크레인의 위치라든지 또 그 다음에 인접 건물에 대한 형태라든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환경 영향에 편한 사전 인접 건물들에 대한 어떤 소음 분진이든지 환경 영향, 교통 환경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계획서에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3D 스케치업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게 사진을 통해 가지고 옆 건물에 대한 높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안전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거를 저희가 연구진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발굴하고 연구됐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했던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건설 장비의 어떤 종류와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이 인양에 대한 중량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건설 장비, 인양계 가설공사, 공통 가설공사의 건설 장비 활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되는 그 건설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특수 장비의 형태의 예를 들면 콘크리트 분배기라든지 콘크리트 앞선관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구축해 놓는다 그러면 좌측에 맨 위에 있는 3D 웨어하우스에 이렇게 구축합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택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이게 구축이 되거나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 프로그램 단위에서 구축이 된다 그러면 좀 더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툴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선택하고자 하는 장비의 어떤 특징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했을 경우에 이 장비가 현장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중량물을 인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량물 인양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 시공계획서 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연결을 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안전에 관련된 조치 사항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것처럼 아웃트리거의 어떤 평탄 현장의 토질의 영향에 따라서 균형에 따라서 아웃트리거의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 그다음에 뭘로 받치느냐, 뭐를 보양하느냐에 따라 어떤 규정들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는 그림의 가운데에 보듯이 해당되는 장비의 어떤 고유 번호와 특징에 따라서
인양 각도라든지 인양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모델링 툴을 통해서 장비의 위치라든지 또 3D 스케치업의 기능이 기능 중에 하나가 공정 관리, 스케줄에 따라서 장비 위치라든지 객체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스케치업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구현되는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이제 현장 안전 조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장 건설 안전 쪽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거를 연구해 3D 모델링 툴의 접근을 지금 현재 방향성이나 접근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본 예는 일반적인 현장 조직에서의 현장 안전 조직입니다. 이 현장 안전 조직의 가장 큰 단점이자 강점일 수도 있겠지만 안전관리자, 안전보건협의체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자와 각 공사관리 감독자, 그 다음에 안전관리 담당자, 그 다음에 각 공정에서의 안전관리 담당자와 또 각 공정별로 협력업체의 어떤 그 위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조직상의 관리 레벨, 관리의 수준과 관리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정보의 활용 레벨입니다. 보통 이제 관리 레벨과 정보 레벨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과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조직과 정보 활용은 좀 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 활용은 이 모든 위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관리 레벨에서는 관리 레벨에서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관리 레벨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보의 활용 레벨과 관리 레벨을 둘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레벨과 정보 활용 레벨을 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활용하려면 이런 3D 모델링 툴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 감독자라든지 안전관리 담당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 그림상으로는 공사나 이쪽에 하부에 있는 왼쪽 하부에 있는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정별 최소한 작업 반장이라든지 마스터 주요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레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3D 스케치업의 3D 모델링 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이 하부 조직에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렵다, 무겁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쓸 수 있고 활용도가 높고 배우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한다면 3D 스케치업도 상당히 좋은 툴이다. 그래서 3D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현장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관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저희 정보 활용과 관리 레벨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3D 스케치업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3D를 그리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기능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술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트림블 커넥을 활용한다는 거죠. 트림블 커넥이라는 어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시간 안전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실시간 안전 소통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안전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즉시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지시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안전 활동을 해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블 커넥이라는 이런 기능들은 주로 이런 아래 이 그림과 같이 발주자, 설계사, 건설사업관리사, 그 다음에 국내 현장, 건설회사 본사, 해외 현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연결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약간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것들의 개념적인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 건설사업 관리자, 발주자,
건설 회사 국내 현장, 해외 현장 이렇게 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화면에서는 화면 상단에 이 트림블 커넥에 메인 화면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좌측에 있는 내용들은 조직별로 건설 안전 조직에 관련돼서 시공 조직, 건설 안전 조직을 포함한 시공 조직, 현장 조직과 본사 조직의 어떤 트림블 커넥트를 사용해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참여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와 기본적인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는 뭐 도면이라든지 문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강교, 해상 강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사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 강교 설치라는 해상에서 이제 주탑 부분과 주탑 부분을 다 설치한 후에 지간과 경관 사이에 강교를 설치할 경우에 트램블 커넥트를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오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여기 스마트폰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시스템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트북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뷰어 상으로는 트램블 커넥터 안에 뷰어가 있는 스케치업 뷰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전에 위험한 부분이라든지 작업 중에 위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3D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어디야라는 위치 정보까지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자기 작업자가 최종 작업자가 어느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고요. 작업자의 동선이든지 작업자의 위험한 공정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시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블 커넥은 PC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스마트용 애드로이드 폰의 앱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협력업체에서 전화 일반 스마트폰이든지 노트북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 전에 위험 공정에 대해서 작업 전에 사전에 확인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작업 반장이라든지 마스터의 어떤 작업 반장이라든지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최종 하위 마지막 작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3D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예, 이 화면에서는 3D 스케치업처럼 방향이라든지 전환을 할 수 있고요. 해당되는 위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송이 가능하다. 그리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학술 발표대에서 발표하는 효과적인 안전의사 소통에 관련돼서 트림블 커넥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인 모델링 툴은 스케치업입니다. 스케치업 안에 트림블 커넥을 활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라이브러리는 3D 웨어하우스를 활용하겠다. 여기서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웨어하우스에 기존에 있던 노하우가 적혀져 있는 안전에 관련된 설계가 들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3D 설계를 할 수 있으면 그 3D 설계는 기존에 있던 설계가 아니고 안전 설계를 바탕, Safety by Design을 통해서 안전 설계를 할 수 있으며 안전 설계된 내용들 중에 설계 DFS처럼 위험성 평가라든지 위험성 기준이라든지 위험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넣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거를 반영해서 최종된 도면에서 최종 작업자에게 제공되는 도면이 좀 더 안전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꾸릴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중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회의를 통해서 영상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 트래블 커넥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트림블 커넥터 활용 실제 예를 보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좌측에 이처럼 모델에 관련된 좀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케치업에서 하는 기능에 3D 도면을 그렸을 경우 트림블 커넥으로 도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뷰어이면서 의사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강교를 보면 상현재, 하현재, 사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부재는 이렇게 번호들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교 설치해 보면 강제를 만들 때 이렇게 캐드 도면에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별로 어느 위치에 어디에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트림블 커넥트에서도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그렸던 정보들을 다 반영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최종적으로 최종 작업자는 해당되는 부재라든지 해당되는 부위에 대한 공정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부재의 크기라든지 뭐 인양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주로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업자 안전, 이제 안전 설계가 된 부분들에 대한 작업자 안전. 그럴 때 이제 작업 사다리라든지 안전 난간이라든지 안전 가시설이라든지 비계 및 작업 발판이라든지 낙하 방지막이라든지 추락 방망이라든지 안전 고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상으로는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옐로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업자의 위치 정보, 가시설에 관련된 정보고요. 또 이제 이 위치별로 작업자가 어떤 작업자가 A, B, C, D 작업자가 저를 이뤄서 어떻게 하고 있는 어떻게 위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제 관련된 정보는 뭐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작업자 위치 추적 장치라든지 부분이 이제 이 부재와의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작업자가 어느 위치에서 이 시점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위험 공유를 한 게 대부분 이제 강조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중간재를 이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섹션인 여기서 말하는 UN 02라든지 LN 02 부분에 주탑 부분에 힌지에 놓여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위치를 잡아가서 양쪽 끝에서 가운데로 부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한 겁니다. 위험 공정. 그다음에 또 이 자체가 철도교라든지 강교가 대부분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높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고소 작업에 관련된 작업자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과 낙하를 했을 경우 사망 사고에 이르는 중대 위험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 작업 공정 이렇게 메모하고 클라우드 마크, 구름 마크를 하면서 주의를 줄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표시 방법입니다. 또 여기 위험 공정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눌렀을 때 주로 작업자가 누구고 어떤 풍속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작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3D 스케치업에서 3D 구현할 때 안전 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트림블 커넥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변경된 내용이거나 추가된 내용들은 다시 3D 스케치업으로 전달해서 자동으로 갱신을 하고 또 3D 스케치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최종 설계자한테 다시 전달할 수 있게 BIM이나 IFC 모델로 다시 전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D 스케치업의 장점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3D 스케치업 모델이 어떤 형태로 구현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것들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오토캐드의 어떤 3D 라이브러리라든지 빔에서의 3D 라이브러리가 쉽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현장의 아까 말하는 관리 레벨이라든지 정보의 활용 레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부 시공 담당자들이 3D로 돼 있는 형태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쉽게 변경하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 역량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간을 두고 저희가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절차상의 표준화, 그다음에 각 그 정보에 대한 표준화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본 연구 과제가 좀 더 발전한다 그러면 이 세이프티 디자인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이제 용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이든 뭐든 간에 XX
관련된 툴을 이용해서 통합 안전설계 플랫폼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현장 작업자 위주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가운데 있는 3D 스케치업이 기본적인 모델링 툴이 됩니다. 이 3D 스케치업의 다양한 기능들을 아까 설명했던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안전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기존 설계에서 안전설계 개념을 도입해서 더 한다 그러면 라이브러리 자체가 기존에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뭐 기둥, 컬럼, 뭐 슬라브 뭐 이렇게 결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둥과 슬라브가 그려져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는 다양한 안전 정보들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공 정보, 안전 정보까지 포함된 내용들로 그려진다고 하면 그 라이브러리 객체가 쌓이게 되고 그 객체를 불러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대한 어떤 3D 라이브러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설계할 때는 뭐 콘크리트에 관련된 강도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고요. 도면 생성은 2D, 3D를 통해서 2D를 생성하는 어떤 기본 개념이고요. 3D 설계를 통해서 2D를 생성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간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확성이 3D를 2D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2D를 그려서 3D로 3D로 다시 그리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전설계 3D 모델링 툴로 직접 3D로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DFS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인데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그러니까 시방서, 법령,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시공계획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는 안전 설계는 시공의 순서, 그러니까 작업자가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공계획서라고 하면 기본적인 설계 도서인데 보통 저희가 말하는 시공계획서는 기존에 있는 시공계획서가 아니고 안전설계 개념이 도입된 시공입니다. 그래서 안전시공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제가 부르는 거는 안전시공계획서, 시공안전계획서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 기존에 있던 안전관리계획서도 3D 안전설계를 통한 3D 설계에 대한 계획 들어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설계 DFS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이 설계 DFS 대상 공정이거나 공사일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설계 DFS 설계 위험성 평가, 설계 안전성 평가 DFS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설계 안전 정보가 구현이 되고요. 안전 설계할 때는 시공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에 시공의 순서를 고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이럴 때 이제 주로 발생되는 참조가 되는 내용들이 뭐냐 건설 사고 사례집을 통해서 건설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공정을 선정하고 그걸 안전 설계를 좀 더 강화시키고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부분들을 건설 사고 사례집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면서 사전 안전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은 맨 위쪽에 지금 보이시는 트림블 커넥터를 통해서 각 현장 작업자라 각 현장 관리자라든지 현장 소장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본사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유사 프로젝트 현장까지도 해당되는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림블 커넥터에는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PC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각 관리자 정보를 프로젝트에 사전 입력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드로잉이라든지 형상 정보라든지 문서 정보라든지 형상 정보라든지 텍스트 정보라든지 각종 드로잉 정보 CAD 정보라든지 BIM 정보 등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플랫폼은 어떤 표준화되고 막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상 중심으로 놓고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안전설계 플랫폼은 그런 프로세스도 들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설계에
시 안전을 고려할 내용들을 담고 있겠다는 게 저희 플랫폼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안에서는 정보의 축적도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의 어떤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안전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문서에 들어가는 시간과 검토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냐 해서 플랫폼 자체의 어떤 장점은 업무 생산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 안전관리자가 아까 조직에서 보듯이 안전관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안전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문서 정보를 이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뭐 스케치업에서 3D 모델링은 뭐 아시겠지만 2D 도면에서의 뭐 기둥과 보, 슬라브를 각각 그려가지고 조합하는 방식도 있고 3D 자체로 아예 그려가지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스케치업에서 CAD 도면을 임포트하면서 3D를 바로 그릴 수 있고 레이어도 설정할 수 있다. 레이어 설정은 결국은 각 디멘전에서 각 어떤 프로젝트에서 변경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실시간 변경하고 수정하고 즉시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어떤 장점 때문에 안전 설계의 3D 툴로서 스케치업이 훌륭하다. 그다음 안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3D 툴을 적용할 때 스케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3D 스케치업 안전설계 예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3D 세이프티 모델링과 컬러버레이션 아까 조직상의 정보의 레벨과 관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그인해서 트림블 커넥터에 있는 기능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정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로드가 되면 이런 형태로 뜹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시보드라든지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해당되는 프로젝트 도면에 어떤 도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오픈합니다. 대부분의 도면 정보들이 이제 CAD로부터 들어오는 2D 도면도 있을 수 있고요. 3D 모델링을 통해서 들어오는 도면도 있는데, 또 이제 2D 도면을 스케치업을 통해서 저희가 3D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3D 모델링으로 아예 그림을 그려서 2D로 엑스포트 할 경우, 내보내기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요 시간이 지금 3D 스케치업 시간이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고요. 지금 임포트된 어떤 3D 모델링 했던 정보, 형상 정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옵니다. 트래블 커넥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기존에는 뭐 파일 서버라든지 뭐 클라우드 상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트래블 커넥터 자체가 클라우드 형태로 쓰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에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도면 정보를 트림블 커넥터 이 자체에서 스케치업을 통해서 이렇게 도면 정보들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디멘전, 길이 정보,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음 내용은 이제 해당되는 도면들을 수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또 이제 해당되는 도면들을 찾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보를 갱신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조금 빠르게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3D 오늘 이제 만약 공정상 현재 피어 1에서 피어 2까지 이어지는 어떤 작업 공정을 강조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완성된 정보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재의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인양이라든지 타워크레인을 이용해서 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재와 부재를 접합하는 어떤 형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위험한 공정들을 회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TBM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재와 부재 간에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요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CAD나 이런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쉬운 어떤 정보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커멘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안전관리자가 이제 오늘 공사를 파악하고 협력업체 반장한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도면들을 협력업체한테 보내주고 위치라든지 작업자의 위치라든지 작업 부위라든지 자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트리앵글 커넥트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3D 스케치업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D 스케치업에서도 그런 정보들을 즉시 변경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과 스케치업 사이에 트리앵글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요. 실제 이제 작업에 관련된 가설 계단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거 3D 상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 안전작업관리자가 담당 공정의 작업관리자가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에게 너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자재를 인양할 때는 위험함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어라 할 수도 있고, 작업 부재가 어떻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부재와 부재의 용접과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필요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표시를 저희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표시를 못하고, 다음 이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이런 내용들, 실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멘전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부재입니다. 이게 실제 부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과 점을 찍으면 실제로 그 길이를 뽑아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이동 거리라든지 작업자의 고소 위치라든지 여러 부분도 또 작업자 안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트리블 커넥터에서 모델링 툴과 컬러버레이션 툴인 트리블 커넥트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VR이나 AR을 통해서 교육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던 여기 지금 타워크레인이라든지 덤프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 상에 있는 거고,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 것처럼 뉴 프로젝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건설 장비를 그냥 3D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VR 어떤 뭐 장비를 이용해서 이거를 실제로 사전에 공사 이전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이 토공사나 지정공사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건물의 터파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계획에 관련된 VR, AR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중장비, 특히 타워 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제조 회사별로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 크레인 설치 및 해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좌측에서 우측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바 차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 차트 형태로 공정을 가지고 건설 장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화면 캡처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스케치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블 커넥터와 스케치업과 AR 기능,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 현장 좌측에 현장 사무소라든지 공사와 현장, 현장 사무소에서 작업자 위치를 모델 위치라든지
아까 보여드렸던 교량의 어떤 샘플처럼 이렇게 전체 건물을 사전에 미리 3D로 구축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일단 건축물의 위치라든지 건축물 정보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듯이 올라가는 정보라든지 스케줄에 따라서 바뀌는 정보를 현장 테이블에서 AR로 볼 수 있습니다. AR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투영해서 실제로 건축물 시설물을 오브젝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케쳐 프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한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저희 연구진이 최종적으로 추구하고 하는 방향은 플랫폼 개발입니다. 플랫폼 개발 자체가 기존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관리 레벨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니고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 참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입니다. 플랫폼은 쉽고 접근할 수 있고 하는 플랫폼 개발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플랫폼 개발이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 발표 때에서 했던 내용들은 방향성에 관련된 제시 내용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만든 세상은 우리의 생각의 과정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저희가 그 연구진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관련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나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상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저희 연구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